안녕하세요. 럭키알입니다. 골프장 그녀 2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 가족여행을 함께 가다. 한국에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중에 1월달에 가족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도 전해줍니다. 나는 기분이 좋았고, 그렇다면 1월에 가족여행을 나도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였고, 8번째 라오스 여행을 합니다. 애의 엄마, 조카, 오빠, 신우, 그리고 저 이렇게 루앙프라방으로 갔습니다. 루앙프라방이 이번이 벌써 3번째입니다. 엘의 엄마가 루앙프라방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루앙프라방에서 호텔방을 3개 잡고 당연히 저와 엘은 같이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가족들도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같이 잠을 자고 관계를 하더라도 엘은 키스는 안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쭉 그랬습니다. 뽀뽀 이상의 키스는 안 하는 겁니다. 왜지? 하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키스를 하지 않을까? 그냥 싫어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이인데 정말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라오스에 오면 부드럽게 키스해줄게 라는 약속을 받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 일주일 만에 다시 라오스에 오다. 그렇게 10여일을 라오스에 머물고 한국에 돌아와서 설을 지내고 나니 설 이후에 딱히 할 일도 없고 사랑하는 엘의 키스 약속도 생각이 나니 그녀가 더욱 보고 싶어 한국 온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라오스 여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1월 29일에 라오스에 또 간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으로 돌아간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라오스에 다시 온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다음 달에 오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은 나를 위해 시간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프장 캐디가 바쁠 일이 뭐가 있을 것이며 나랑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데 결혼할 사람이 또 온다면 좋아할 일이지 오지 말라는 건 또 뭐지? 이미 예약을 했고 골프도 예약했고 호텔도 예약했기 때문에 비행기표도 예약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안 만나도 되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죠. 자주 오면 좋아해야 하는 것 아닌가? 너가 시간이 안 된다면 나 혼자 골프 치고 그러고 갈게 라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출발하기 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약간 오버해서 아마도 이번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지 않을까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 마음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세 번째, 저녁 시간에 바쁜 그녀. 도착한 이튿날 오후 티업을 하고 저녁을 먹으며 어디냐고 물으니 저녁에 집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 메시지가 왔어요. 어디냐고 물으니까 할머니 집에 가기 위해서 집에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는 할머니 집에 간답니다. 할머니가 아프답니다. 그래서 다른 지인과 저녁을 먹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내가 너의 가족 중에 할머니를 아직 보지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있는 사진 하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신청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할 사랑하는 내가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영상통화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것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디냐고 왜 전화가 안 되냐고 말을 해도 통화가 안 된 문자를 보내도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참 있다 답글이 왔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른 남자 만나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같이 있답니다. 사진 보내라. 왜 나를 못 믿냐? 왜 그런 식으로 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는 손녀잖아, 손녀. 근데 아버지, 엄마 다 있는데 왜 손녀가 할머니 아프다고 거기 가 있냐? 그것도 전화를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이냐?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를 불러야지 네가 가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도저히 앞뒤 맥락도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엘이 하는 말이 너가 이런 식으로 나를 못 믿으면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오면서
둘의 말싸움은 더 심각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의심이 짙어지다. 신뢰의 문제가 생기니 점점 다툼의 횟수가 심해졌습니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이라는 페이스북으로 그녀에 대해서 처음으로 뒷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페이스북을 잘 안 합니다. 이때까지 했던 L의 말을 모두 믿을 수가 없게 되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달에 대화를 했던 카톡의 대화 날짜와 L의 페이스북에 사진이 업로드된 날짜를 맞춰보니 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대화, 하루는 삼촌 집에 왔다. 삼촌이 아팠다. 그 다음 날은 일 끝나고 삼촌 집에 갔다. 세 번째 날은 27호를 일을 해서 너무 피곤해서 나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네 번째 날은 36홀 일을 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카톡 대화는 그렇게 나왔는데 페이스북에 사진 업로드 날짜는 L은 모두 치앙마이에서 여기저기에서 전통 옷 입고 사진을 찍고 즐겁게 놀고 있는 사진들이 동시간대에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추석 전까지는 영상통화를 멀어도 2일 혹은 3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영상통화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못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같이 잔다. 그래서 영상통화를 못한다. 혹은 영상통화를 하더라도 계속 눈치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의심이 확신이 되다. 너 이런 여자였냐? 나는 1년 동안 너한테 진심이었다. 너희 가족들에게도 진심이었다. 그런데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놈이랑 여행을 가는 게 말이 되냐? 라며 페이스북에서 캡처한 사진으로 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들킨 거죠. 딱히 변명할 거리가 없잖아요. 저녁 때까지 아무런 대답이 없다가 L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딱 왔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다행히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 다른 놈 만났다는 거죠. 나하고는 이제 끝났다는 걸 얘도 직감을 한 거죠. 들켰으니까. 다시 치앙마이 사인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목걸이는 내가 사준 게 맞아요. 근데 팔찌와 반지 세트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2돈짜리 목걸이를 해줬으나 그 팔찌는 못해도 5돈짜리 팔찌였습니다. 너무너무 약이 올랐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부모들은 외동딸이다, 우리 딸 착하다, 별의별 말을 다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결국 페이스북을 차단하더군요. 좀 있다가 카톡도 차단을 했습니다. 차단당하기 전에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약이 올라서 그랬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L의 오빠에게도 메시지를 똑같이 보냈더니 이전에는 인간적으로 친했던 L의 오빠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고발을 할 거니 어쩌니 메시지를 가지고 당국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L의 식구 모두가 똑같이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도대체 이유가 뭐니? 무거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도대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정말 이유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나를 못 만나라고 말을 해주면 1월 달에 가족여행도 같이 가지 않았을 텐데 뻔히 다른 놈 만나면서도 가족여행을 같이 가는 이유가 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왜 그랬는지 궁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치앙마이에 간 이유도 가관입니다. 치앙마이에 4일 동안 일하러 갔답니다. 라오스에서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가 치앙마이 관광지에 무슨 일을 하러 간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L의 마지막 말은 이랬습니다. 자기는 1년 동안 나를 신뢰했답니다. 믿었답니다. 그런데 지는 내가 없을 때 다른 놈 만나며 뻘짓거리 하고 다니면서도 나를 신뢰했답니다. 사랑했답니다. 정말 굉장한 멘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제서야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좋게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듣기로는 참 놀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론은
이 라오스 여자는, 이 L은 뼛속까지 거짓말이구나. 차라리 다른 사람 생겨서 헤어지자고 말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거짓말, 그리고 또 거짓말로 일관되게 나를 속이니 이게 분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7번째, 맞춰진 퍼즐. 천천히 돌이켜보면 10월 전까지는 아침마다 굿모닝 달링이라고 톡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정확히는 11월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그리고 나누는 대화에도 애정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는 1번이었다가 L에게서 2번으로 순위가 밀려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를 기대했으나 치앙마이에 일하러 갔다는 거짓말을 듣는 순간 있는 정 없는 정 모든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나눴던 대화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나이가 많다. 48세고 너는 24살이니까 다른 좋은 라오스 사람 만나라. 여러 번 애를 밀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등등 사랑을 강조하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며 나이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더 깊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마음이 변했겠죠. 8번째, 소심한 복수. L의 페이스북에 단 한 장도 업로드되지 않았던 사진, 즉 둘이 같이 여행 다니면서 찍은 사진을 A4지에 반쯤 프린트하고 나머지 반은 L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랑을 했다. 근데 결국 L이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여자다 라고 라오스 말로 우리의 사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를 해서 한국에서 프린트를 해와서 롱비엔 골프장 여기저기 발견되기 좋은 곳에 뿌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런다고 L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종이 때문에 어디선가 들었나 봐요. 그리고 가전 협박을 하면서 연락이 왔더군요. 보기는 본 거란 거죠. 그러면 저의 계획은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고 이때까지 10년 묵은 책정처럼 분해서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언제쯤 내 인생과 마음이 안정이 될 수는 알 수는 없으나 지난 1년의 시간과 10여 차례의 방문할 라오스 그리고 정말 믿고 사랑했던 L과의 기억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라오끼할 생각. 이 구독자님과 작년 9월, 10월, 1월 그리고 마지막 2월에 커피숍에서 만나고 또 저희 집에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년 10월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구독자님이 10월에 만났을 때 이 만남이 끝이 좋지는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흘러가는 프로세스와 라오스 L이 하는 그 워딩이 거의 저와 비슷했었습니다. 그래도 한참 사랑하고 있는 라오스 여자에게 빠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해봐야 부정적인 말을 해봐야 들을 리도 없고 들릴 리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잘못된 행동을 거울 삼아 교훈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라오스 여인과 연애를 하고 사랑을 키워간다면 라오스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마음을 주면요, 젊은 사람하고 다르게 마음의 회수가 잘 안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 모두 감안하시고 사랑을 하고 계시다면 그 사랑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인연 만들지 마십시오. 그냥 라오스에 오시면 재미있게 즐겁게 놀고만 가시기를 간절히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롱비엔 CC 그 캐디 번호가 몇 번인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특정 인만 그러겠습니까? 라오스 여인이 라오스 어느 직동에 있던 제 경험상 거의 비슷한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안다고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오케알이었습니다.